지금부터 2페이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요? 그것은 우리가 읽고 쓰는 거 아닌가? 읽고 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고 쓰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무교육, 거기서는 뭐죠? 이 문해력, 읽고 쓰는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미국 통계학교 회장이 1951년, 우리나라, 이 시절에 참 엄청 비참했죠. 전쟁이 있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시절에, 여기 있는 그 통계학회 회장, 이 사무엘 윌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계적 사고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읽고 쓰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무려 70년 전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걸 강조했을까요?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서 사회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 사회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70년 전에는 여러분들 아는 것 같은 지금 컴퓨터도 없었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는 생각만큼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발전으로 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굉장히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사회 현상 아주 수많은 거죠. 이 데이터가 없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뭔가 우리가 좀 알아내는 거, 정보를 이런 건데 이 능력 거기서 필요한 것이 통계적 사고라고 얘기한 거죠. 70년 전에. 그래서 우리 이 교양에서 다루는 이 수업은 이 과목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필요한 통계적 사고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생활과 이제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실제 자료 아닌 거는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데이터 만들어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통계학,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사회에 이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계적 사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런 통계학 지식 그런 거를 절대 주입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통계적인 문해력, 그러니까 통계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문장들, 글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와 그리고 어떻게 이 사고 과정을 통해서 실제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걸 다룰 거예요. 지금 일단 몇 가지로 알아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다 보면 여기는 모르면 힌트가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힌트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예습이라면 이 밑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복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껏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둘 다 이제 성적이 반영되지만 이쪽이 만약에 비중이 1이라면 하나에 이쪽은 이제 한 20배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요 하나에 대한 것의 위치가 이런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 그죠? 근데 어떤 비행기냐?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폭격기, 이 비행기, 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이제 모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은 이제 비행기라고 알려줄 텐데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는 이거 알려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기에 이 손상된 부분을 조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날개에 총탄 자국 있죠? 여기 날개. 그 다음에 꼬리 날개에 총탄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누가 있겠어요? 여기는 조종사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부조종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총탄 자국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없죠? 그런 데 없죠. 총탄 자국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이죠. 이 당시에 해군에 소속된 이 연구소에서는 여기서 이 손상이 많은 부분을 보완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통계학자 왈드는 오히려 이 손상이 없는 부분, 금방 동그라미 친 부분들 있죠? 이런 거를 제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보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가? 또 이유는 뭔가? 그거를 이제 묻는 문제죠. 자, 사실은 이제 전에는 이 부분을 사실은 그냥 위에 있는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쓰라는 거였는데 지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첫 시간이니까 이거를 쉽게 읽으면서 우리 답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보면은 좀 그림하고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이 손상된 부분이 있고, 이제 손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폭격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비용에서 이 손상된 부분 있잖아요. 피해를 입어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 파괴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파괴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런데 피해를 입은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 이 손상이 많은 부분을 우리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손상이 없는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사고, 우리 평상시에 흔히 보기 어려운 사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폭격하러 간 모든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폭격하러 갔습니다. 비행기가 많이. 근데 어떤 비행기는 돌아왔는데 어떤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럴 경우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이 돌아온 비행기만 가지고 우리가 하면 이 돌아오지 않은 비행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은 비행기는 뭔가 여기에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전체 이 비행기에 대해서 뭔가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온 비행기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이제 이 통계적 사고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상 일을 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모두 이제 로또 알죠, 로또. 그렇죠? 사람들은 이 1등에 당첨되려고 이 줄을 많이 섭니다. 보통 1등에 당첨되면 한 20억 정도 막 벌고 그래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일 수도 있지만은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당첨되는데 한 장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번호를 고를 것인가? 또 어느 판매점에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심 있겠죠? 왜 관심 있을까요? 어떤 번호냐, 어떤 판매점이냐, 어떻게? 혹시 1등과 관계돼서 확률을 높여주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2014년까지 이 620번이나 했으니까 이게 이제 1년에 52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14년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때까지 25명의 1등을 배출한 이 부산에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번호 그리는 게 아니고 기계에 맡기는 거죠. 수동은 자기가 이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노원구 상계동에도 스파라는 여기인데 여기는 보면 총 16건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공통점 있는 점이 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뭐 경기, 뭐 경기, 서울 뭐 이러죠. 그 전부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전부 인구가 많은 거죠. 인구가 많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이 판매점들이 여러분들이 이 1등이 많았잖아요. 그게 인구가 많아서, 즉 사람들이 이 많이 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확률이 높은 것인지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사서 비율은 1등이들 비율은 같은데 그냥 1등 된 사람이 많은 건지 아니면 진짜 여기서 사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많이 사서 그냥 많은 사람이 나왔다. 그건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죠. 여기서 사면은 뭔가 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골라지느냐 이런 게 관심이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줄 서서 많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1등에 여기서 로또를 사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다른 곳과 같은 데도 여기서 살까요? 아니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또 명당이라고 불린다. 이 공통점은 뭐라 그랬어, 금방? 인구가 많은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 빈도와 비율인데 우리가 뭐야? 당첨자 수가 많다고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건 아니죠. 그죠?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TV에서 이 복권 추첨하는 거 혹시 보았겠지만 거기 추첨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입하나 또 어떤 번호로 하나 그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동이든 수동이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자동이 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이게 그 다음에 뭐 명당에서 사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혼동하는데 뭘 혼동하는 걸까요? 1등에 당첨될 확률과 그리고 1등에 몇 명 됐다고 하는 이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 빈도를 비율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로또 판매점에서는 1등이 몇 명 나왔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이 비율은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려주면 뭐예요? 사람들이 여기 몰려가 사겠습니까? 자, 6년 지나서 이제 통계 자료가 다시 이제 아래에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부유카 서비스가 이 6년 전에는 어떻게 여기가 1등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2020년 6년이 지나고서는 스파한테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을까요? 이 스파가 명당이 됐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여기 노원구 상계동에 부산 여기보다 서울 인구가 훨씬 많죠. 그래서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까 같이 뭐죠? 복권을 많이 산 사람들. 그래서 이 1등 배출 많이 한 것이죠.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로또 판매점 1등과 순위는 바뀌었나? 금방 얘기했죠? 뭐라고요? 인구가 많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2012년에 여기 이제 뉴스 기사가 있거든요. 어떤 통계적으로 우리는 찾아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기사입니다. 여기 기사에 쭉 보면은 뭐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판매점의 특징은 수동으로 기입하는 사람 볼 수가 없다는 점이라고. 로또 자동 번호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수동 사례는 17번 중 3번뿐이고 자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세요. 뭐뭐 하기 때문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동 수동이 오히려 이 자동하면 잘 된다. 이건 아니죠. 사람들이 자동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오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이런 건데 이거는 잘못된 성. 이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사람들이 또 기자도 우리가 이 비유라고 빈도하고 또 혼동한 거죠. 얼마 전에 유명했었는데요. 이 이영돈 PD 논리를 풀다. 그게 이제 옛날 방송한 것이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이 1등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 연구소를 해서 이 연구를 합니다. 이 연구에서 될까요? 또 어디서는 이 번호를 예측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번호 예측해 준다고 하면서 가입비 받고 그러는데 자기네 잘하면 뭐하러 그걸 예측해 줍니까? 자기가 그냥 사서 1등 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21년 2월자 뉴스에 보면 이 용인에 그 19번 당첨돼 가지고 사람들이 로또 명당이라고 해서 사람 엄청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이 길까지 넓혀주고 있는 것이죠. 기사를 한번 볼까요? 여기 기사 보면은 바로 여기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로또 방이 있는데 여기에 차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쪽에 차량 흐름이 방해되니까 우리 세금 들여서 여기다가 길 넓혀주는 것이죠.